한화 이거였어. 개미들만 피눈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단행을 합니다. 그것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3조 6천억 원.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증자 비율도 13.05%나 됩니다. 총 발행 총수에서 13.05%가 된다는 뜻입니다. 신주 비중이. 엄청나죠.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왜 갑자기 유상증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3조 6천억 원이 되니까 아이고야 주가가 박살나버렸어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요 고점 대비하면 고점이 2025년 3월 18일이에요. 76만 4천 원에서 62만 8천 원으로 17.8%가 떨어졌어요. 13만 6천 원이. 야, 고점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아마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락하는 것 아마 잘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많이 떨어진 거죠. 아마도 말입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한 그날만 하더라도 13.02%가 빠졌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 보니까 17.8%나 빠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발행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희석이 된다는 뜻이에요. 희석. 그러면 주가도 발행 총수가 지금 얼마나 늘어나느냐. 현재까지 늘어나는 것은 13.05%가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걱정이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2022년에 매출이 7조까지 올라갔고요. 2023년에는 9조, 작년에는 11조 2,401억 원이나 됩니다. 영업이익도 적지 않습니다. 2022년에 4,003억 원이었고요. 2023년에 6,911억 원, 작년에는요 영업이익만 1조 7,319억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2025년 올해, 2026년 내년, 2027년 후년 앞으로 3년 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적어도 5조 6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날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2019년부터 매출은 계속 우상향, 영업이익률도 계속 우상향인데 굳이 말입니다. 굳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3조 6천억 원이나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이게 충격적이죠 사실은. 아니 돈이 계속 남아 도는데 왜 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문제예요. 승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참 탐욕적이구나. 결국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미들을 희생시키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보십시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 오션의 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 오션의 지분 2.3%를 인수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말입니다. 하나 오션에 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보유 지분은 34.7%에서 4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상 지주회사가 되면서 쉽게 말하면 오너 일가의
어떤 지배력이 더 강화된 거죠. 특히 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김동관 부회장, 장남이죠. 장남이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김성현 회장의 장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배력이 훨씬 강화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뭐 하나오션 지분 돈 많이 벌으니까 인수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예, 하나 에너지 것도 인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나 하나 에너지를 보면요. 지분 구성이 김성현 회장과 세 아들의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는 김성현 회장과 세 아들의 지분이 52%고요. 또 한화 에너지는 김성현 회장과 세 아들의 지분이 100%입니다. 그러면 인수대금으로 예, 하나 에너지나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로 들어가면 그 돈이 쉽게 말하면 나눌 수 있는 거죠. 김성현 회장이 가질 수 있고 세 아들이 가질 수 있고 그만큼 배당을 하면 그만큼 또 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을 더 살 수도 있겠죠. 예, 더 살 수도. 그러면서 그 와중에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3조 6천억 원을. 돈을 썼잖아요. 1조 3천억 원을 썼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쓴 만큼 쓴 거 이상이죠. 쓴 거에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만큼을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니까 결국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니 이런 거 진짜 민주당이 계속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먹히거든요. 그 먹히는 이유가 이렇게 말입니다.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강화한다든가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미들을 희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한두 번이. 하나만 이랬던 것도 아니고요. LG도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하면서 그런 문제를 또 만들어냈었거든요. 지금 하나 총수 일가도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벌어들인 돈으로 뭐 총수 일가들이 현금잔치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부족분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이 지금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세외 거점망을 만들겠다 이렇게 투자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면피 같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투자자들이 봐서는 참 총수 일가가 장난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주까지도 박살나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2025년 3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13.20%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도 떨어졌습니다. 한화 12.53%가 떨어졌고요. 한화 써리 우선주 B도요. 마이너스 9.59% 떨어졌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6.19% 떨어졌고요. 하나 솔루션도 5.78%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 오션도 2.27% 떨어졌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요. 한화의 유상증자가 결국 총수들을 위한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실 해외 투자자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해외 투자를 하면 1년, 2년, 3년, 4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1년, 2년, 3년, 4년이면 돈 벌어 제끼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실은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도 유상증자를 가감하게 그것도 금액이 3조 6천억 원이나 달성을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니 반기업 정서가 생기고 재벌 특혜 안 돼. 대기업 특혜 안 돼. 이 말이 먹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이런 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부러질 거냐 떨어질 거냐 뭐 이렇게 딱 장담하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SDI 여기는요. 예, 증자 결정을 했을 때는 6.18% 떨어졌지만요. 이 돈으로 정말 투자한다. 그러니까 주가는 다시 5.52%로 올라간 전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삼성 SDI는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GM과 합작 법인을 만들고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데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아주 콕 찔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는 있습니다. 예, 모든 게 말입니다. 주가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떨어지고요.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뭐 회사에 운영 자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또 말입니다. 하나처럼 승계 작업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주가가 올라가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업이 자산이에요. 그 기업이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맞게끔 기업이 운영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총수 일가의 탐욕이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작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그룹을 엄청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저들이 반기업 정서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되면 안 되는데 아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경제가 유지하는 것은요. 탐욕이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거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탐욕은 건전한 사회를 위한 탐욕이어야 되는데 이게 총수 일가나 혹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탐욕이 시장을 강타한다는 것은요. 저는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시장 질서가 무너지면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탐욕이 절제돼서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절제돼서 사용이 된다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유동성이 얼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2조 8,678억 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년 대비하면 148%나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3조 6천억 원을 더 플러스해서 글로벌 경영을 해나간다면 뭔가 좋은 점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월요일에 가면 또 시장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가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요.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탐욕 때문에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되면요. 아마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한다 이러면 제가 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기업 스스로 기업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좌파들이 활동을 하면서요. 부자, 재벌은 나쁜 놈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을 수 있게끔 한화가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3조 6천억 원이라는 숫자는요.
결국 말입니다. 어느 일가의 탐욕에서 출발했다는 게 문제고요.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한 탐욕이 실제 유상증자에 반영이 됐다. 그것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틀을 깨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저도 진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입니다. 시장은 탐욕보다는 이게 함께하는 게 참 좋은데 이게 탐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 현실이 돼버렸네요. 저는 그게 말입니다. 시장에 엄청난 저는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안 그래도 빌미가 없어서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데 빌미를 자꾸 준다는 게 좌파들이 준동하는 빌미 말입니다. 아마 그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아유 안타깝습니다.